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대수 일기 시간이고요. 혹시, 네, 다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형식적인 인사 좀 나누겠어요. 네, 저는 이번 주에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4박 5일 동안 갔다 왔고요. 뭐 그 덕분에 수학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그 두 분께서 올려주신 내용들 보면서 계속 읽어보고 생각은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채널에 공유를 계속 하는 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서 그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힘들다면 잘 지내시나요? 네. 사실 이번 주도 이제 좀 생각한 내용을 올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금요일까지 이제 저희 R&D 과제 관련해서 좀 보고서 쓸 게 생겨가지고, 조금 많이는 시간 투자를 못 했는데, 이제 추석 연휴 때는 좀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딥하게 수학 공부를 하고, 네, 다시 이제 그럴 예정입니다. 네, 그, 저도 요즘 저번 학기까지만 해도 되게 학교 생활이 버거웠는데, 근데 이번 학기는 또 되게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2주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앞으로도 할 만하다는 생각 들고, 그리고 하는 수학 공부들도 요즘이 제일 재밌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좀 대화를 하고 싶은 거는, 그, 저희가 그 측도론, 그러니까 기대수에 이제 본 파트를 언제, 어디서부터 나갈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전에 잠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잠시 이제, 쉬고 계시는 다른 선생님들도 다시 합류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네, 근데 이제 방향은 그 어떤 스터디 방식은 지금의 이 분위기를 계속 고수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근데 일단 제가 오늘 좀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거는 어디 파트서부터 다시 돌아가서 시작할지. 그래서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언제부터 할지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해석학에 대한 공부가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어갈 거거든요. 계속 이어갈 거고, 지금도 학교에서 그 해석학 수업을 첨강을 다시 계속 하고 있고, 그 미분 파트, 접근 파트를. 그래서 실제로 PMA 연습 문제도 정말로 그 뒤에까지 다 풀어볼 예정이고, 앞으로도 이제 목표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 챕터 3는 적어도 근데 보니까 이제 그 책을 읽는 데에 확실히 그 어려움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챕터 1, 2만 읽을 때만 해도 되게 그 저항이 있었는데, 그거랑 체연수. 근데 이제 챕터 3부터 읽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확실히 조금 좀 책을 읽는 게 많이 편안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대로면 좀 연습 문제 푸는 것도 그렇고, 그냥 꾸준히 착실하게 하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일단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 네, 다른 선생님들 의견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조금 또 다른 고민이 있는데, 일단 저 4장까지는 해석학 공부를 그래도 좀 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그게 교수님이 주신 피드백이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리고 그 연속성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연결시켜 보면, 또 지금까지는 저는 주로 본 것들이 이제 시퀀스 다루는 것까지는 이제 좀 이제 뭐 NIP라든지 MCT라든지 코시 시퀀스라든지 이런 거 활용해서 하는 거는 좀 감이 이제 잡히는 것 같은, 물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정도, 이제 왜 이런 거 정의했는지 알겠다 이런. 그리고 이번에 제가 슬랙에 공유드린 내용 보시면 결국 똑같은 수열인데, 그게 이제 그걸로 NIP도 만들 수 있고 코시 시퀀스도 만들 수 있고 MCT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다뤄보니까 이게 왜 똑같은 얘기인 거구나 하는 좀 구체적인 예시가 생겨서 좋았고요. 근데 그런 거를 뭔가 연속성이랑도, 연속은 그러니까 그 연결은 조금 한번 시켜보고 싶어서 한 4장까지는 그래도 좀 같이 조금만 더 하고 측도는 하면 좋겠다 싶은 약간의 욕심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3장, 4장은 연습 문제를 안 풀었잖아요. 근데 이게 연습 문제 푸니까 또 조금 이게 뭐라고 해야 텐션이 좀 죽는 감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풀고는 싶은데, 아, 이게 다 같이 데드라인 이게 또 연습 문제가 막 좀 생각보다 이렇게 호락호락한 연습 문제들은 아니잖아요. 이게 저는 그렇더라고요. 막상 풀어보니까. 그래서 아, 이게 좀 풀기 쉽긴 한데 이거를 또 다 같이 하려니까 너무 텐션이 죽으면서 또 다들 저는 좀 힘들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고민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한 4장 다 보는 데는 남은 9월을 4장에 좀 집중하면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0월부터는 복귀해도 만약에 이제 정상님 의견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에는 복귀해도 괜찮겠다 정도의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진도는, 측도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나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들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처음부터 보면, 또 이제, 뭐 하려는 거구나라는 게 좀 이제 더 이제 잡힐 것 같아서 감이. 그리고, 이번에 조금 웃긴 게 그 교수님이 올려주신 기대수 영상의 그 해석개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코어들만 올렸다는 게 왜 그렇다는지 지금 좀 알겠거든요. 이제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압축된 형태로 이제 강의들을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게 제가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막 놀아보니까 진짜 영상에 올라온 내용들이 핵심 오브 핵심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런 거는 어 근데 그거는 제가 이 도구들을 가지고 안 놀아봤으면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장부터 다시 나가면서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립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러니까 직접 만져보고 뜯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했던 것처럼 좀 그런 작업을 하면서 다시 좀 이렇게 넘어가면 오히려 그게 롱텀으로 봤을 땐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당장 진도 빼는 게 급급한 것보다는 이게 롱텀으로 봤을 때 그런 작업을 한 번도 안 하고 진도만 빼는 것보다는 좀 당장은 오래 걸리더라도 그런 작업을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되게 좀 저한테 자산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첫 번째부터 그리고 빠르면 10월, 늦어도 한 11월부터는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연습 문제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정도. 네, 저도 이어서 제 의견 말씀드리면 승진 선생님 의견과 뭐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직 그 막 MCT나 코시수열로 실제로 지수 법칙을 증명해보진 않았잖아요. 그게 해야 되는 과제인데, 근데 이거를 하면은 그러니까 끝까지 하게 되면은 좀 사실 많이 길어질 것 같기는 해요. 뭐 10월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4단원도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어느 선을 정해서 특도론을 시작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면 승진 선생님께서는 계속 그 어쨌든 책 조금씩 더 읽어 나가시면서 진도를 나갔으니까 그렇게 일단 4장까지 떼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선까지 저희가 해석학을 들여다볼지는 합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특도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1강부터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선 승진 선생님과 의견이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건 별개의 의견인데 이제 특도론을 나가면서도 어, 해석학이랑 그리고 이제 처음에 얘기가 잠깐 나왔었던 선형대수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더 딥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병행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있으면 좋은 건 맞으니까 혹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형대 수학이랑 어떤 거랑 말씀해 주셨죠? 아, 해석학이요. 예를 들면 뭐 실제로 지수 법칙을 증명해 보는 것까지 한다던가 하는 네. 그럼 정리하면은 이렇게 이 세 가지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사실은 선형대 수학도 제대로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해석학도 사실은 이제 교수님께서 지수 법칙을 메인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PMA의 모든 챕터를 다 나가야 되고 모든 문제들을 진짜로 다 그러니까 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일단은 승진 쌤이 많이 끊기신 것 같은데, 그쵸? 아닌가요? 비디오는 끊겨 계시는 거 어, 같아요. 나 네. 잠시 기다릴까요? 네. 기다리죠. 네. 일단 먼저 선형대수학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네, 들어오셨네요. 네. 그, 잠깐 나가지신 거죠, 선생님? 지금 이게 사실 그 저희 연구실에 있어서 근데 연구실에서 너무 크게 못 얘기해서 제가 살짝 밖에 나왔는데 그래서 인터넷 연결이 지금 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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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 선형대 수학은 일단은 영상 진도로서는, 다 나가는데, 또, 저는 지금 이제 혼자서 제가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가 그 제 실제 친한 친구 2명한테 이제 수학과가 아닌 친구들이 있는데 그 프리드버그의 선형대수의 전체 내용을 제가 좀 그 어느 정도 리딩을 해주고 연습 문제까지 다 푸는 거를 사실은 저도 거기에 대한 의무감을 갖기 위해서 그 작업을 지금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와중에서 나눌 것들,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취합해서 최대한 어떤 적절하게 그 선별을 해가지고, 기대수 스터디에서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스터디를 같이 하려면은, 같은 선에 맞춰놔야 되는 건 맞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선형대 수학 스터디도 이미 끝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엔 좀 그러니, 그 부분 제가 조금 리딩을 하는 것도 모든 선생님들께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근데 이제 첫 번째는 그걸 언제 끼워 넣어야 될지가 모르겠다. 제일 첫 번째 문제고. 그리고 해석학은 저도 연속성, 그리고 사실은 그 연속성 할 때 제가 지금 저희 학교에서는 연속하고 저희가 파워 시리즈가 있잖아요. 챕터 3에. 근데 챕터 3에 파워 시리즈가 있는데 그 함수열이라고 해서 시리즈 오브 펑션 뭐 그런 게 있어요. 시퀀스 오브 펑션, 시리즈 오브 펑션이 그게 아마 챕터 8쪽인가 7쪽인가 그렇게 다시 이제 미분 적분 나오고서 그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떤 수열과 급수의 논리에서 뭐 유니폼 컨버전스 이런 게 해가지고 저희 학교에서는 적어도 미분 적분 나가기 전에 그거를 배우는 것 같아요. 한 번에.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고, 물론 PME에서는 좀 챕터가 좀 멀어져 있긴 한데, 그, 음, 결론적으로 저는 이 스터디에서 어떤 줌으로 모여서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슬랙에서는 적어도 저는 그 미분과 적분, 그리고 함수열까지는 PMA 책을 계속 스터디를 하고 싶기는 해요. 예. 근데 길게 보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텐션이 없는 속도대로 그리고 저희가 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하고, 그리고 대화할 거리가 충분히 모이면 대화하고, 이 방식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그냥 한 올해까지 이 방식으로 해석학 스터디는 그냥 쭉 이렇게 나가면 어떨까, 그냥 슬랙을 통해서.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이야기 할 거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요즘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1시간 이상, 반드시 1시간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그 당위성은 못 느끼잖아요. 스터디를 할 때. 적어도 할 말만 하면은 1시간 이내면은 그냥 충분히 딱 컴팩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어떤 가능성을 저희가 지금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석가가 하다가 스터디가 필요하면은 한 30분 일찍 켜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 필요한 거 하고 디테일한 거 나누고 또 지금처럼 실내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뭐 해석하기 없는 날에는 뭐 선형대수도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각화 저희가 다시 한번 보죠. 해놓고서 대각화 뭐 연습 문제 다 풀 필요 없잖아요. 해석학처럼 그 어떤 특정 주제 잘 잡아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리고 제가 적어도 어떤 준비 이미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따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떼와가지고 제가 공유할 수 있는 건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학처럼 한 그 승진 선생님이 지금 또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 있습니다. 계십니까? 네, 비디오 네네. 때문에 네네. 다행이네요. 네,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그렇게 뭐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적어도 한 달 동안은 선형대 수학에 이거 정도는 이제 저희가 토픽을 잡아가지고 한 달 정도는 다들 여유를 가지시고 뜯어보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선형대 수학도 뭐, 그, 그
그리고 측도론도 저도 한 10월 정도부터 나가는 게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승진 선생님 말에 동의를 하는 게 연습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연습 문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용 커버까지는 챕터 4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네, 일단은 좀 좋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그 나누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나눠주셔도 됩니다. 네, 저도 10월부터 측도론 나간다 하면 현실적으로는 이제 챕터 4까지 내용들을 뜯어보고 연습 문제는 많이 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내용을 뜯어보는 정도가 적당한 진도의 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해석학이랑 선형대수를 어떻게 길게 보고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냐에 답변 주신 것도 잘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진도가 좀 늦은 편이니까 뭐 예를 들면 정석 선생님이나 승진 선생님이 선대 관련 내용을 올려주셨을 때 뭐 제가 좀 늦게 달아도 슬랙에는 내용이 남아 있으니까 어쨌든 피드백이 되잖아요. 그래서 슬랙을 메인으로 해서 서로 피드백을 나누는 구조는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측도론 스터디 시작하면은 이전에 계셨던 선생님들이 다시 들어올 테니까 네, 그 시간에는 측도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일단은 특도론 스터디로 돌아갔을 때 지키고 싶은 지금의 어떤 기조 중에 하나는 딱 하나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스터디 하는 것에 대한 의무감을 갖지 말자. 뭐, 일주일 만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어떤 진도를 빼야 되는 느낌의 어떤 그거는 하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두 번 다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또 나가주시면. 조금만 기다려보자. 네네. 음, 그 마지막으로 측도론 하실 때는 몇 분 정도 계셨나요? 한 6명 정도 계셨던 것 같고요. 네. 네. 한 6명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승진사님 혹시 들리시나요? 네, 들리기는 한데, 아니면 제가 조금 그 장소로 옮겨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일단 대화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그 사연 선생님 계시니까 이제 승진 선생님도 계실 텐데, 승진 선생님이 이제 같이 해보셔서 아실 테고, 그 사연 선생님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릴 게, 어, 칙도로는 맨 처음부터 나갈 거긴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칙도론을 경험했을 때는 사실 너무 추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 어느 정도로 추상적이었냐면요. 이 해석학은 그래도 이게 논증이 까다로운 편이긴 한데, 결국 이 논리가 다 맞춰지면은 얼마나 다양한 미적분의 계산들을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이미 그 유용성을 잘 알고 있죠. 근데 네. 저는 칙도론을 물론 많이 공부를 안 했지만 하면서 단 한 번도 이게 유용하다라는 그 구체적인 예시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이번에 생각하는 칙도론의 목표는 제가 이걸 신경 써야 될 구체적인 예시를 나아가면서 뜯어보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인데, 그, 채널지 교수님이랑 개인적으로 예전에 대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요즘 공부하는 것 중에서 어, 스토캐스틱 칼큘러스라는 그 과목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여기서도 이제 그 채널에서도 잠깐 했었는데 확률 과정론과 최적화라는 그 스터디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브라운 운동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그 그런 것들 쪽을 제가 확률론을 공부해야 될 요즘 필요가 조금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그 수학적 수학적 파운데이션이 메저 티어리 완전히 메저 티어리여서 그래서 저는 이제 측도론을 공부할 때의 목표를 어, 확률론을 측도론적으로 구체적으로 관찰하는 게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기대수에 있는
진도를 따라가는 거에는 이제 크게 관심이 없고, 실제로 그 확률론을 칙도론적으로 뜯어보고 그거를 제가 관찰하면서 가는 것. 물론 이제 결국에는 루딘의 어떤 빨간 RCA 책으로 추상화를 해야겠지만, 기대수만큼. 일단은 저는 그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번에 했던 측도론은 아예 참고를 안 하시는 게 좋을 만큼 저는 완전히 다르게 할 생각이고, 적어도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야 되는 그런 것도 안 할 생각이고,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한 3강, 4강 정도가 그냥 큰 흐름 쪽으로 묻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첫 번째 강은 정의만 얘기하고 아무것도 얘기 안 할 때가 있거든요. 다음 강에서부터 막 정리가 나오고, 막 보조 정리 나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한 달을 묶어서 영상 4개 한 이 정도 할 건데, 다 이제 하자 하고, 지금처럼 저희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토픽을 세팅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건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신경 쓰는 시그마 알제브라가 뭐냐. 저희가 이제 토폴로지에서는 이제 토폴로지의 정의가 있듯이, 메저 티오리에서는 메저가 뭐냐, 이런 거를 이제 추상적으로 정의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 그래서 어쨌든 구체적인 예시를 확보하는 동시에, 지금처럼 해석하게 저희가 막 실제로 어떤 것들을 증명하는 것들이 이제 좀 훈련이 되고, 연습 문제 보는 것도 이제 훈련이 되는 것처럼 실제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지금이랑 기존은 비슷하게 할 거예요. 최종적으로. 진도에 구애받지 않고, 저희가 관심 있는 거에 합의를, 어떤 방향성을 맞춰서 그거를 길게 뜯어보려 하고, 네,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여기서 자유도가 좀 크게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틈틈이 해석학과 선형대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게 룰을 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 그래서 우선은 한 10월까지는 적어도 해석학을 계속 해보면서 하다가, 식도론 복귀할 때쯤에 복귀를 하기 전에 이제 해석학에 대한 얘기들을 좀 취합을 해서, 채널지 교수님이랑 대화는 한 번쯤 해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측도론 나가기 전에 측도론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도 대화를 한 번쯤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 한 10월 정도는, 아무래도 10월은 넘을 것 같긴, 9월은 넘을 것 같긴. 네, 그 말씀해주신 방향성에 매우 동의가 되고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저도 이제 제 업이랑 그 확률 통계 쪽이 관련이 있다 보니까 또 측도론을 이제 확률에 결합해서 보는 거는 매우 매우 좋고 기대가 되고 있고, 어 그다음 승진 선생님은 이제 측도론을 확률과 같이 결합해서 보는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도 되게 좋고요. 저도 이제 확률론 하면서 사실 측도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제일 많이 느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전 처음 느꼈던 게 이제 디스크릿 프로바빌리티 메저랑 컨티뉴어스한 스페이스에서 두 개가 다른데, 이제 이게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둘 다 사실 무한한 공간인데, 어떤 무한에 대해서는 이제 이벤트 하나가 그 확률 값을 갖고, 이제 연속 확률 분포일 때는 이제 그 이벤트가 적분을 통해서만 정의가 되고 하나하나는 가지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그렇게 된 이유가 매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이제 그 관점의 흐름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게 저는 그러면서 사실 기대수 이제 해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어, 영상 내용도 저는 또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영상을 하면서 좀 그때그때 내용 중에서 내가 구체화의 대상을 확률로 가져가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교수님의 큰 그림이 저는 되게 생각보다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해석개론만 봐도 되게 컴팩트하게 한 9개, 8개 정도 영상이지만, 그 안에서 보면 이제 실수를 정의하고 이제 그거를 수브로서 정의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시면서, 그게 사실 수비 리밋 포인트이기 때문에 수열로 다룰 수 있게 되고, 그다음 MCT, NIP 같은 것들을 그 라인이 사실은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 이게 진짜 코어구나라는 걸 요즘에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측도도
코어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남겨놨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제가 그 코어를 좀 이제 공감할 수 있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공감하려면 뜯어봐야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뜯어보는 대상을 이제 확률로 가져가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그 선대 같은 경우도 파트가 한 크게 세네 개 정도로 나뉘는 것 같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대수적인 거에 대해서 좀 나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벡터 스페이스가 뭔지, 그리고 벡터 스페이스 호모모피즘, 그래서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상대수의 언어를 써서 디터미넌트를 정의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내적이 나오는. 저는 그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현 선생님은 이제 선대를 좀 공부하고 싶긴 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뭔가 그 큰 덩어리들을 좀 나눠서 뭐 한 달 또는 한 3, 4주 정도의 텀을 가지고, 아, 이번에는 그게 강의도 실제로 영상도 보면 딱 그 세그먼트가 나눠져 있다는 게 느껴져요, 보다 보면.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덩어리로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강의 하나하나를 보다 보면 좀 되게 스페시픽한 내용을 보다 보니까 큰 흐름을 못 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서 선대 수업 이제 좀 스터디를 같이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그 덩어리들 단위로 선대도 같이 좀 셀렉해서 진행을 하면서 가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너무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상은 선생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지금 선형대수와 기대수가 그 승진 선생님께서 너무 그 좋은 제안을 주신 것 같은데 세 덩어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수저 군과 선형대수를 엮어서 행렬식까지 이야기가 나가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엔 뭐라고 해주셨죠? 아, 네. 저는 이제 큰 흐름에서 이제 알제브레이크한 구조 안에서 이제 벡터 스페이스를 이제 먼저 확인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일반화된 언어인 이제 추상대 수학의 언어로 디터미넌트를 끌어내는 그 과정, 그리고 사실 디터미넌트의 정의가 추상대수의 언어를 알고 나면, 아, 이게 결국에는 n차 평행체의 부피를 추상화한 거구나라는 게 그때 돼서 와닿거든요. 사실 저는 그 코팩터 익스펜션 방법으로 이제 맞나요? 그 이제 여인수 전개인가? 그 방식으로 이제 그 라플라스 전개라고도 하고, 뭐 이제 그 방식으로 정의한 디터미넌트는 사실 그 컴퓨테이션하게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그 뭔가 의미를 보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식이 좀 더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적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하학적인 이제 좀 뭔가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 세 개가 이렇게 좀 큰 덩어리들인 것 같아서, 기대수 라인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세 덩어리를 나눠서 한 달 단위로 진행을 하면서 가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만 추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세 덩어리를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군과 선형대수까지의 이야기 하나랑 그다음에 선형 선형 함수를 행렬로 보는 관점이랑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다 바꿔버리는 그 과정 하나랑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그 내적과 대각화 쪽으로 가서 스펙트럴 정리로 나아가는 것 같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세네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사연 선생님 저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뭘 해도 승진 선생님은 혹시 다 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그리고 사실 저도 선대를 지금 내부적으로 연구실에서 스터디를 따로 이제 좀 리딩을 한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다 한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할 때마다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계속 한다고 해서 이게 나 다 알아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고, 오히려 아, 이게 하면 할수록 그 이해 깊이가 달라지는 게 좋아서, 어, 저도 중간중간에 나누고 코멘트 드릴 거 있으면 슬랙에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만, 메인은 이제 메저 시어리로 가기는 가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또 기존에 참여하시던 분들도 다시 복귀를 하시니까. 네, 근데 선대를 슬랙에서 이렇게 나누다가 아까 정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또 우리가 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겠다 하면 한 30분 빨리 켜서 이제 선대 내용만 좀 이제, 사실 슬랙에서 전부 다 공유가 된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막 얘기할 게 많지 않거든요. 오히려 슬랙 활용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모여서 얘기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슬랙만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저도 동의를 하고요. 특도로는 한 달에 한 3번 하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충분히 하는 것 같아요. 두세 번 정도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걸 제외한 한두 번 정도를 한 해석학과 선형대수와 그게 하려 할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물론 이제 그게 당연하지만 저희가 특도론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해석학과 선형대 수학, 해석학에 지금 투자하는 것만큼 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고, 또 선형대 수학도 끼면은 그 에너지가 많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만큼 진도도 느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때는 10월까지는 그래도 이 해석학에 대한 센스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이게 이제 앞으로 저희가 그 각자 선생님들끼리 저희가 고민하고 공유하고 이런 게 이제 더 이상 걸림이 되지 않고 저항이 없도록 10월까지는 그 작업에 매진을 하고 적어도 그래서 근데 안 돼도 1, 2주 정도 더 그거 할 수 있죠. 딜레이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연속까지는 최대한 하고 연속 문제를 다 풀자는 거는 제외를 할게요. 일단. 그래도 그 책과 의사소통이 완전히 끝났고 거기에서 훈련해야 되는 생각의 방식들을 다 먹었을 때 그리고 지수법칙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얻었을 때 그 15개라고 했잖아요. 15개 정도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목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지수법칙 증명을 7, 8개 했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특도론을 나가자. 라는 것도 되게 중량적으로 좋은 기준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되게 단순한 기준인 거죠. 그렇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사실 7, 8개 하든 8, 9개 하든.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좀 세볼까요? 일단 완비성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어, 승진 선생님이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가 코시 수열도 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사연 선생님께서 연수 문제에서 해주신 그 MCT 그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 또 뭐가 있을까요? 림숙도 아, 있을 것 같아요. 림수비요. 림수는 저희가 해결을 했나요? 진짜. 아직 이제 안 못한 것 같아요. 했죠. 그러면은 림수비 하나 있겠고 그다음에 사실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근데 볼차너 바이어스 트러스트는 그냥 저는 사실은 볼차너 바이어스 트러스가 그냥 호시 시퀀스랑 거의 동치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컴팩트이면은 리밋 포인트가 존재한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근데 호시 수열 자체가 컴팩트 공간에서 호시 수열이 리밋 포인트가 그 안에 존재한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저희가 아마 지금 4개를 했고 네 개를 했고 해서 림수 그리고 볼차노바이오 스트라스 그리고 하나가 또 뭐였어? 한 연속성 정도? 연속성? 이 정도까지 하면 7개니까 저희가 앞으로 어 새롭게 좀 봐야 될 거는 림수, 리민프, 볼차노바이오 스트라스, 연속성 이 3개 정도만 저희가 어 어떻게 지수 법칙으로 할 수 있을지로 고민을 끝낸다면 만약에 그러면 이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다른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조금 저는 이제 그 컨티뉴이티가 좀 함의하는 게 좀 생각보다 크다라는 걸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좀 들었던 생각은 그 메저에서는 컨티뉴이티를 포기하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일반화시킨 라인으로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컨티뉴이티는 좀 우리가 잘 보고 갈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실 컨티뉴스 펑션에서만 잘 이제 되던 것들을 이제 일반화시켜서 이제 메저러블 펑션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라인을 뭔가 좀 잘 먹기 위해서는 좀 컨티뉴이티에 대한 이해가 좀 또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요즘은 궁금증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미분 적분 다 실수해서 이제 극한이라는 개념 사용해가지고 실수해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연속이라는 걸 썼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고 이제 뭔가 조금 더 일반화하는 라인이 어떤 생각의 흐름에서 그렇게 가게 됐을까라는 거는 좀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조금 컨티뉴이티만큼은 좀 한번 잘 들여다보고 싶다라는
하는 게 남은 시간 동안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사실은 그 내용의 어떤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스터디를 하고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MCT 봤다고 해서 MCT 안 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완비성 국리 봤다고 해서 완비성 국리 더 이상 안 보고 더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 결에서 특도론을 가도 해석학의 세팅을 자꾸 되돌아와서 많이 저희가 뜯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과연 측도론을 갔을 때 측도론만 볼까라는 사실에는 해석하고 돌아올 일이 여전히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도 저희가 그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어, 왠지 여기서 뭔가 연속에 대한 것들을 많이 뜯어봐야겠다 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고, 다시 돌아와서 측도론 맥락에서 뜯어볼 수도 있겠고 해서 적어도 그 연속성에 대한 그 실수에서의 그 연속성을 뜯어볼 만큼은 어느 정도 봤으면은 그래도 측도론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측도론 맥락에서 다시 연속성을 보는 것들. 그래서 그, 그런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하면은 사실은 이제 측도론 자체가 적분을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거니까 연속이 안 되는 것에서 그러면 이제 실제로 다 해버리려면은 그 해석학개론에서의 적분까지들도 다 봐야 돼, 봐야 되고 넘어가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너무 루즈해지니까. 그래서 그, 근데 그건 전 동의해요. 해석학개론에서 나오는 연속에 대한 얘기들은 적어도 완전하게 클리어 해놓고 넘어가는 거. 그래서 그거는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진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 한, 저희가 일단 10월까지는 좀 계속 해보고, 매진을 해보고, 사실은 좀 약간 서둘러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또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건 절대 아니고. 어, 10월 때, 네. 네, 근데 저도 좀 드는 생각이 이게 또 너무 데드라인이 없으니까 좀 루즈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참여자 각 개개인이 계속 이렇게 슬랙에 생각할 거리들을 올려주셔야 이제 이게 안 가라앉고 잘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그냥 저희 개개인이 다 이제 뭔가 좀 그런 계속 활발하게 이렇게 좀 나눠줄 때 그런 게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서 아, 저도 좀 너무 루즈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조금 걱정? 왜냐하면 쟤도 할 게 많다 보니까 이 속도로는 내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지금 같은 분위기로 계속 가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씩만 해줘도 참여자들이 한 생각할 거리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네, 그냥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어, 선형대수학은 잘 모르겠는데, 해석학 따로, 측도론 따로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얼버무려서 같이 혼합해서 이제 측도론 하는 내내 계속 해석학개론을 옆에 끼고 연결을 지으면서 갈 것 같은 느낌이 크고, 그래서 해석학은 잘 갈 것 같아요. 측도론에 잘 가는 만큼 해석학은 잘 갈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선형대 수학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는 그 해석학이랑 측도론을 지금 막 심각하게 걱정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냥 지금 분위기가 너무 괜찮아서. 그래서 그 사연 선생님이랑 승진 선생님께서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선형대 수학을 그 다시 이제 그 조금 복귀를 좀 한다면 네, 어떻게 하시는 면 좋으실지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선형대 수학 관련해서 가장 고민되는 것은 어쨌든 저희가 측도론 해석학을 측도론을 메인으로 가져가는데 거기에 드는 에너지가 이제 상당 부분 있을 텐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선형대 수학에는 서브 에너지만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은 어 당연히 진도나 선형대 수학의 진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뭐 저는 길게 공부할 생각이니까 그 부분 자체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어쨌든 엄청 조금씩밖에 못 볼 것 같아서 예, 다른 두 분은 그게 괜찮으실지가 우선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저희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쯤에 그 최민지 교수님께서 저희 디스커션 해주실 때 스펙트럴 정리에 대해서 뜯어보고 알아 증명을 하셨는데 그거 뜯어보는데 제가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스펙트럴 정리를 증명을 뜯어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걸 직접 한번 좀 다 해놓고 났을 때 들었던 생각은 왜 이거를 뜯어보라고 하신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증명 자체에 내적 공간의 정의에서부터 스펙트럴 정리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알아야지 그 증명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 다 언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형대 수학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스펙트럴 정리에서 한 번씩 다 언급될 만큼 엄청 논리적인 밀도가 높아서 논리적인 밀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거의 웬만한 중요한 정리들은 다 쓰고 넘어가는데 그래서 스펙트럴 정리를 그냥 알면은 선형대 수학의 전체를 안 것 같아 안걸 그 목표가 저는 이해가 조금 되더라고요. 그제서 그때 그래서 그 그래서 선형대 수학 뜯어보는 게 기본적으로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래서 어떤 뭐 일주일 만에 뭔가를 한다는 거는 오히려 해석학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학은 그냥 이 법칙으로 이거 증명하기 하면은 일주일 정도면은 일주일에 하나씩은 얻어가는데 선형대 수학은 그 논리적인 컨스트럭션이 너무 점점 갈수록 누적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선형대 수학은 오히려 조금 더 길게 봐야 된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주제를 훨씬 더 그, 그 하나를 모아가지고 하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가령 그 어떻게 되냐면요. 승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수적으로 벡터 공간을 하는 거랑 그리고 군내 대수적으로 그 행렬식까지 보는 거를 저는 하나로 보고 싶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제는 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요. 선형대 수학이 정말로 그 군의 이야기로 다 추상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냥 이런 주제 하나를 정해놓는 거죠. 저희가 지금 정한 게 해석학에서도 지수 법칙을 다양한 방식으로 볼 수 있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선형대 수학에서도 승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선형대 수학의 이 행렬식까지의 토픽들이 정말 그 군의 이야기로 다 보이는 하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하나를 정해봐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선형 함수들이 정말로 다 행렬로 보이는, 그리고 실제로 할 줄 아는. 이것도 되게 구체적인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내적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 대각화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마지막은 이제 그냥 스펙트럴 정리를 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내적 공간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인 정말 딱 하나를 정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가져야 되는 관점, 저희가 실제로 해야 되는 관점을 정해놓고서 뭔가 파면은 지금처럼 어떤 해석학을 파는 것처럼 잘 파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형대 수학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처럼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관점이나 어떤 그걸 딱 하나 정하는 것. 그리고 기간은 정하지 않는 것. 이게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슬랙에서 나누는 만큼 저희가 그 유익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 그것도 슬랙에서 최대한 많이 나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도 이제 승진 선생님 말씀대로 그게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저도 네, 말씀.
아, 네. 그래서 그 만약에 선형대 수학을 시작한다면은 뭐 그 사실 어차피 길게 볼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추석 지나고 바로 해버려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시작을. 네. 저는 제 상황에 맞춰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정석 선생님께서 세 파트 정도로 나눠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선대의 개념들을 군으로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이제 선형 변환들을 실제로 행렬로 바꿀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지금 기대수 영상을 그 정도 선까지는 봐서 이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본 게 아이겐밸류 그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대각화 그 부분은 아직은 못 봐서 그 부분 조금 천천히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앞에 두 부분도 되게 큰 깊게 파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석 끝나고부터 같이 시작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흥진 선생님께서도 네, 어떻게 좀 네, 저도 그러면 중간중간 제가 느낀 점들을 좀 선대도 이제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 네, 그냥 뭔가 저는 그리고 그 대수적인 생각을 하는 법, 그게 좀 선대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호모몰피즘을 통해서 이게 비슷해 보인다. 이런 것들이 좀 와닿기 시작하면 되게 좋은 것 같고, 그게 잘 돼야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행렬로 치환해서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차원만 같으면 되니까 n차원 벡터 공간으로 내려서 생각한다, Rn으로 내려서 이제 생각한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사실 평행세계잖아요. 그 두 개가 이렇게 그게 되는 이유가 선형 함수 하나에도 아이소몰피즘 존재해서 행렬되고 두 벡터 공간 사이에도 아이소몰피즘 존재해가지고 이렇게 평행세계로 내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제가 그래서 저 좀 대수 생각하면 다이어그램들이 몇 개가 이렇게 제 머릿속에 있는 그림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한번 나눠봐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틈틈이 나누겠습니다. 뭐 언제부터 시작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바로 올릴 수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그 지금 사연 선생님께서 아이젠벡터 쪽을 지금 따로 보신다고 하셨고 어 그래서 그 제 생각에는 일단 아이젠벡터 보시는 쪽부터는 그냥 대화를 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물론 대수적으로 보는 것도 괜찮지만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선형 함수들과 행렬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이제 얼추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야기는 아이젠벡터 이후 쪽에 얹어서 그냥 같이 해도 따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따로.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행렬의 관점이 없으면은 사실 이야기 자체가 그 이후에 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거기에서 그냥 같이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그래서 그 이를테면 그냥 동시에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연 선생님께서 이제 사연 선생님이 공부하시는 정도에 맞춰서 저희도 거기를 보면서 이제 틈틈이 똑같은 속도로 그냥 하면 되잖아요. 이제 그 이제 사연 선생님이 급하게 하실 필요도 없고 저희도 부담스럽게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쏟을 필요 없고 시간의 여유가 되는 대로 사연 선생님 속도에 맞춰서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해나가면서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어, 그 와중에 그냥 좀 심심할 때마다 선형대 수학의 어떤 추상대수적 관점을 그냥 틈틈이, 심심할 때마다 하는 수준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지 않고. 그래서, 음, 그래서, 제 결론은 다음 주 추석 지나고 바로도 쉬어야 되니까, 다다음 주, 그러니까 사실은 다음 주가 끝나면은 22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추석이 16일부터잖아요. 그래서 16일, 17, 18 하고 19, 20, 21, 22 하면은 그 다음 월요일이 23일이거든요. 한 이쯤부터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잠시만요. 기초부터 들어간 여기 슬랙에다가 제가 9월 23일 월요일 선대 서브 스터디라고 하겠습니다.
서브 스터디 시작 예정이라고 공지를 해놓겠습니다. 해놨고, 네, 일단은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면 돼요. 그래서 공유하는 내용들을 토대로 그냥 맞춰가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해석학은 적어도 한 10월까지는 저희가 매진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적어도 타협하면 안 되는 선은 루딘 PMA 혹은 어떤 해석학에서의 그 연속성까지는 적어도 이제 정말 뭔가 할 줄 알겠다라는 그 센스가 딱 잡혔을 때 저희가 이제 축도론을 가는 거를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축도론, 네, 그, 그리고 가장 단기적인 목표는 해석학에서 그 지수 법칙을 저희가 아직 아는 게 림수 리미프로 증명하는 거, 그리고 볼차노 바이어스 트러스로 하는 거, 그리고 연속성을 갖고 와서 하는 거. 이 세 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봐도 되고, 그리고 그 파워 시리즈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컨티뉴이티 얘기도 계속 하면 좋겠어요. 그거랑 지수 법칙이랑 하면 괜찮겠어요. 저도 정석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생각 드는 게 어, 그러니까 제가 아직 선대 뒷부분을 못 봤다 하더라도 이제 그쪽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면은 오히려 제가 그쪽을 보고 싶은 동기가 더 생길 것 같아요. 더 공부를 많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어떤 주제든 편하게 얘기하셔도 그러니까 제 진도에 너무 구애받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 그다음에 이제 또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이제 현실이라는 게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공부하다 보면 뭐 누군가 바빠질 수도 있고 혹은 뭐 이 어떤 특정 주제가 재밌어지거나 재미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소수니까 중간중간 계속 잘 맞춰 나가면서 우리 이렇게 해보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자 계속 맞춰 나가면은 계속 저는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그냥 한 주 동안 공부 안 되실 수도 있고, 바쁘실 수도 있고, 사정이 있으실 수도 있고, 하기 싫으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날은 그냥 뭐, 아무 말 없이 아무것도 안 올려주셔도 저희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거를. 너무, 한 주 동안, 이런 말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셨구나. 뭔가, 막 혼자 끙끙 뭔가 앓으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셨구나. 저희가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그냥 한 주 동안 좀 편하게 조금 생각하실 수 있고, 너무 그런 압박감 없이 그냥 그런 거 좋고, 물론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났는데도 조용하면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한 주 정도는 그냥 맘먹고 쉬는 것도 솔직하게 저희가 하면은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고. 어쨌든 뭐, 한 달하고 끝낼 스터디가 아니고 하니까 그냥 저희가 가장 편하고 가장 즐겁고 저희한테 가장 잘 맞고 그리고 그런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라서 그,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진솔하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한 주 쉬더라도 다시 수학 생각을 언젠가부터는 또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나 약간 제가 약간 미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떻게 하냐면요. 일주일 동안 빡세게 살지, 시험시험 살지를 고민하다가 흘려보내버리는 그런 미련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애매하게 한 주를 그냥 보내버리고, 이건 뭐 제대로 신 것도 아니고, 제대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고민만 하다 흘려버리는 그런 타입이라서, 그냥 오히려 이 정도의 저희가 같이 어떤 스터디를 해온 그거로서는 그냥 저도 이제 마음 편하게 한 주 동안 그냥 좀 쉴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제가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네, 그렇게도 하고 싶기도 하네요. 네. 다른 선생님들도 언제든지 그냥 저는 이번 한 주는 좀 편하게 쉬어가겠습니다라고 해주시면은 네, 뭐 그것도 괜찮죠. 사실은 다른 선생님 한 분이 쉬실 때 뭐 두 명이 이제 열심히 올려주면은 읽는 것만 해도 너무 도움이 되고 그래서 네,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셋이서 한 번에 막 2, 3주 이상을 쉬어버리면 문제겠지만 적어도 한 선생님이라도 일주일에 하나를 올려주시면은 문제가 전혀 없다. 그 생각을 합니다.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슬랙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슬랙은 이제 기록이 남으니까 이제 한 선생님이 올려주시면은 뭐 다른 두 선생님이 그 주 쉬더라도 뭐 그 다음 주에라도 코멘트를 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승진 선생님이랑 정석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슬랙에 이제 생각이 드는 걸 공유를 해놓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사람인데 이제 예를 들면 추석 연휴 같은 경우에 연휴를 어떻게 알차게 보낼지 계획만 하다가 금방 연휴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아서 쉴 때는 그냥 쉬겠다고 말을 하는 습관을 들여보겠습니다. 네, 좋은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네네, 그, 사실은 곧 있으면 하는 대수학의 아름다움 서브 스터디도 원래 취지는 채널지 교수님께서 기대수 1기에서 이 서브 스터디를 맡아줬으면 서브 스터디로 대수학의 아름다움의 것을 기대수 서브 스터디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대수학의 아름다움이 그 기대수 1기에서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을 어, 필요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수학의 아름다움 스터디는 기대수의 서브 스터디 형식으로 저희 이제 이렇게 대화 얘기가 돼서 이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그래서 지금 이게 앞으로 1시간 더 아마 할 테지만 뭐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선형대 수학도 그런 식으로 그냥 서브 스터디로 하면 되잖아요. 그냥 기대수 내용에 준하는 그냥 서브 스터디. 네, 이런 식으로 따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너무 기대수 축도론인데 이것도 병행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하나의 어떤 작은 서브 스터디 이 정도가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렇게 있습니다. 혹시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은 한 1, 2분 내로 녹화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쓰시면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